뭐 촬영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결석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결석 일정 내가 지금 알고 있긴 하거든요. 뭐 특정 날짜에 결석을 미리 한다라고 한 학생들은 일단 촬영본 제공하고 개별적으로 문제 안 풀리는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 질문 받아주긴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 특강의 목적은요. 너희가 지금 어차피 다음 학기 중간고사가 뭐 공통수학 2 해가지고 도형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거의 집합까지 잡힐 겁니다. 집합. 작년도 그랬고 조금 뭐 빠르다고 하면은 뭐 명제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형이랑 집합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도형에서 거의 이제 판가름 납니다. 도형에서 판가름 나고 그리고 도형은 이 특강의 목적은 어려운 문제 푸는 것도 어려운 문제 푸는 거 맞긴 하지만 중상난이도 문제를 안 헤매고 빨리 푸는 거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고민할 시간이 생깁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생님들은 기출문제를 거의 다 풀어보잖아요. 풀어보기 때문에 이게 너희가 1학년 1학기 때 쳤던 공통수학 1보다 오히려 공통수학 2에 있는 난이도 자체는 더 쉬워요. 문제 하나하나 곱씹어서 보면 킬러 문제를 뽑아서 보면 근데 성적은 떨어집니다. 중간고사 때보다 아마 5점 10점 떨어질 거예요. 중학교 때에서 이어져 오는 과목도 아니고 그리고 도형을 너희가 기본기 개념서만 그냥 줄줄줄 풀어버리면 어쨌든 간에 뭐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 보자마자 빡 풀어야 되는 뭔가 해법 좀 약간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세종시 기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강남권 기출 문제도 해가지고 킬러 문제들을 좀 미리 풀어볼 겁니다. 그럼 나중에 풀어보면 약간 좀 갈피가 잡히겠죠. 그런 의도로 진행되는 특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내가 이 특강은 교재가 없다고 했죠. 교재가 없고 일단은 회차마다 낱장으로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회차에 1, 2, 3, 4, 5, 6차 했던 진행을 합본을 해가지고 인쇄본을 다시 줄 겁니다. 뒤에 답까지 끼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뭐 다시 풀어보면 되는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부터 교육청에서 지침이 뭐가 내려왔냐면 기출문제를 학생들한테 뭔가 주지 말래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주지 말래요. 아니 그럼 어떻게 수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기출문제를 가지고 상업적인 활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 기출문제를 뭐 영상을 찍어서 올리거나 기출문제를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교재처럼 만들어가지고 주거나 하는 거를 이제 금지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줄 겁니다. 어쩔 건데 이씨.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내가 일단은 목차 자체는 평면좌표, 직선의 방식, 원방 2번, 그 다음에 도형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종합 이렇게 구성하긴 했지만 어쨌든 도형 파트는요 종합적인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뭐 평면좌표만으로 문제를 낸다? 직방만으로 문제를 낸다? 원방만으로 문제를 낸다? 그런 경우는 있긴 하지만 드물어요. 고난도로 넘어갈수록 결국엔 도형 챕터에서 배우는 4개 단원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해가지고 그리고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2차 함수까지 막 섞어가면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회차는 평면좌표 챕터를 좀 주긴 할 겁니다. 받으세요. L차 파일 시어 같은 거에 잘 갖고 다니시고요. 추후에 맨 마지막에 합본으로 줄 겁니다. 합본을 줄 거고 결석하는 학생들의 자료는 내가 따로 모아놨다가 따로 별도로 전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자료는 뭐냐면 2024년, 2025년에 세종 지역에 나왔던 도형 단원에서 킬러 문제들을 단원별로 문제를 편집한 겁니다. 킬러. 물론 킬러까지 아니어도 보자마자 좀 빨리 풀었으면 하는 문제 좀 몇 개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작년 2025년 서울권 일단 8학군이라고 하죠. 뭐 휘문고, 진선여고, 뭐 세화고, 중동고, 뭐 중상고 이런 학교들이 수학 문제 어렵게 내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내 모교인 북일고것도 넣습니다. 북일고도 문제가 좀 어렵길래 넣고 해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좀 어렵게 낸다고 하는 학교의 기출 문제를 단원별로 편집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풀대 보면은 느껴질 거예요. 내는 경향이 조금 어려운 문제 내는 경향이 좀 비슷하구나.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3개 학교에서 똑같은 문제 낸 적도 있어요. 3개 학교에서 똑같은 문제 낸 적도 있고 근데 어쨌든 어려운 문제는 모의고사 30번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이 모의고사 30번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1차 프린트는 몇 문제밖에 없어요? 14문제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물론 평면 좌표 단원이긴 하지만
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나 원방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 조금 섞여 있는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근데 주된 개념이 평면 좌표를 쓰는 문제를 킬러로 낸 적이 14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다. 내가 지금 단원별로 쭉 해봤는데 확실히 어디서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요. 원의 방정식이랑 도형 종합으로 많이 나와요. 원의 방정식이랑 도형 종합. 그러니까 도형 종합이라고 하면은 문제에 원도 있고요. 직선도 있고요. 내심, 외심도 있고요. 이차함수도 있어요. 사람 개빡치게 하는 거죠, 그냥. 뭐 다 때려 넣은 다음에 그냥 풀어봐.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풀기엔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되게 안 좋은 표현 썼나? 재밌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머리 터지게 막 고민하다가 막 풀었는데 답 봤더니 맞았어. 막 이런 그런 약간 재미난 문제인데 이게 시간을 재고 풀면요. 그만큼 스트레스 받을 수도 없어요, 이게. 50분이라는 시간을 재버린 다음에 이 킬러 문제 30번을 풀어라? 와, 답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난이도의 문제를 너희가 좀 미리 풀어봐야 돼요. 물론 이 난이도를 풀기 전에 기본 난이도도 연습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문제를 지금 당장은 풀진 않을 거고 좀 몇 가지 개념적인 것 좀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끝날 때 직선의 방정식 프린트도 줄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에 뭐 예습, 새벽에 예습 열심히 하잖아. 예? 예습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그러니까 예습 안 해도 되긴 합니다. 특강은 내가 숙제 안 내요. 숙제 안 냅니다. 본반에서 각자 내준 숙제 풀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고 특강은 수업 내용을 복습만 잘하세요. 복습만. 알겠죠? 내가 이거 영상 찍은 거 해가지고 뭐 학원 유튜브나 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이거 내가 아까 설명 들었던 거 잘 이해 안 되는데 들어가서 다시 봐야지 하고 다시 보고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지금 문제 몇 개 없잖아요. 이거 그냥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게 만약에 좀 비슷하게 바뀌어서 나왔다라고 하면 너희가 시험 때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니까. 자, 그런데 일단 오늘 평면 좌표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언급은 하긴 할 겁니다. 내가 너희가 지금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안다고 전제를 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피타고라스 이거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럴 거면 저기 밑에 도형 기본반 들으라고 하겠지. 그죠? 킬러반인데. 근데 내가 지금 정리해주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도형 파트에서 내가 내 본반 수업 듣는 학생들은 계속 알겠지만 도형 파트는 문제를 읽었을 때 주어지는 단서는 비슷한데 구하는 답이 전혀 다른 모양일 때가 많아요.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A점 주고 B점 준 다음에 AP 길이랑 BP 길이 같게 만들어봐라. AP 길이랑 BP 길이의 합이 최소되게 만들어봐라. AP 길이 제곱 더하기 BP 길이의 제곱이 최소되게 해봐라. 막 비슷한 거 계속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AP 길이의 제곱 더하기 BP 길이의 제곱이 어떤 특정 숫자 값으로 유지가 되게 해봐라.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 AP 길이 대 BP 길이가 몇 대 몇이 되도록 하는 걸 해봐라. 그 다음 AP 길이 빼기 BP 길이가 언제 최대가 되느냐. 자, 내가 2점 준 다음에 지금 뽑아낸 문제 겁나 많죠? 그죠? 이게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내가 굵직한 것만 적은 거거든요. 그럼 너희는 이 6개를 보자마자 맞아 저거 제일 빨리 푸는 거 뭐지? 두 번째 저거 제일 빨리 푸는 거 뭐지? 세 번째 제일 뭐지? 이게 딱 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럼 기본 문제에서 뭔가 다른 삽질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쨌든 답은 냅니다. 근데 그리고 나중에 뭐야? 킬러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이러지. 엄마 이거 다 풀만한 문제였는데 시간이 부족했어. 그게 못하는 거야. 그게 못하는 겁니다. 다 봤던 문제인데 풀어봤던 문제인데 시험 때 들어가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던 거야. 그게 못하는 거라니까 도형은. 그러니까 도형은 보고 빡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한 20분 남는 시간 동안 완전 초킬러 문제 2문제 3문제 남은 거 있죠. 거기서 2문제 1문제를 맞추는 그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고 빡이 안 된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 계속 주구장창 풀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어차피 너희는 어려운 문제 맞춰도 앞에서 2-3문제 틀릴 거야.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적긴 했는데 야들아 이거는 뭘로 푸는 게 제일 빨라요? 2점의 수직이동선이죠. 뭐 P가 X축으로 움직인다, Y축으로 움직인다, 어떤 직선으로 움직인다 다 나발이고 이걸 만족하는 것 자체가 P가 A, B의 수직이동선상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수직이동선을 푸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얘는 뭘로 풀어야 돼요? 길이합의 최소. 길이합의 최소. 뭐 대답하면 5만 원 줄까요?
그럼 대답할 거지 너. 아니 저거 어제 원장님이 한결이하고 재배기를 누군지 구분이 안 되신다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딱 듣자마자 아, 둘 중에 누가 더 기분 나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갑자기 그게 떠오르네. 둘이 이미지가 비슷했나? 둘 중에 한 명은 기분 나쁘다니까 이러면. 자, 내가 얘기했다고 하면 안 돼요. 갑자기 내가 여기 학원에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어떻게 해요? 길이의 합의 최소. 길이 합의 최소는 뭐야? 대칭이동이잖아요. 길이 합의 최소는 대칭이동이에요. 그러니까 P가 이거 분명히 P가 어디 선상 움직인다고 하겠지. 그 선상에 대해서 둘 중에 점 하나를 대칭 씌워버린 다음에 최단거리 찾는 거고 얘는 뭘로 풀어야 돼요? AP 길이의 제곱 더하기 BP 길이의 제곱의 최소. P좌표 좌표화 시킨 다음에 식 만들어가지고 이차 함수의 최소를 구하거나 아니면 파푸스 쓸 수도 있죠. 파푸스로만 풀리는 문제도 있어요. 오케이? 얘는요. AP 길이의 제곱 더하기 BP 길이의 제곱이 어떤 일정 상수값으로 유지된다? 자, 이거 잘 들어요. 이거 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적혀있는 이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가 A부터 B까지의 거리 있죠. A부터 B까지의 거리 절반의 제곱으로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이따가 문제 풀 겁니다. 그 다음 얘는요. AP 길이랑 BP 길이가 M 대 N이다. 그럼 뭐야? 아폴로니오스 아니에요? 영화 제목 얘기하는 줄 뭐지? 아폴로니오스 1이죠? 그러니까 아폴로니오스 1. 그래서 A랑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찍고 외분하는 점 찍어버린 다음에 두 점 지름한 다음에 중점 찾아가지고 파는 게 제일 빠르죠. 그렇죠? 얘는요? AP 길이 빼기 BP 길이의 절대값의 최대값. 얘는 AB 길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6개는 내가 수업하면서 어차피 우리가 문제 풀면서 계속 반복 계속 연습을 할 거거든요. 언급을 할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걸 내가 너희 시험 치기 전까지 계속 반복할 거야. 물어볼 거야. 야, 이거 뭐 써야 돼? 이거 뭐 써야 돼? 뭐 써야 돼? 대칭이동 써야 돼. 갑자기 식만들을 이라이씨 이렇게 되면서 계속 고칠 겁니다. 그래서 중간 나이도 중상 나이에서 보자마자 빡빡빡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지금 너희 반응이 이상한데 지금 여기한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뭐 쓰는 거라고요? 대칭이동이에요. P가 분명히 어느 지선상 움직인다고 합니다. 길이 합의 최소는 뭐 쓰는 거다? 대칭이동 쓰는 거고 길이 제곱의 합은 뭐 쓴다? 그냥 2차 함수 최소값 찾는 거 아니면 뭐? 파푸스 둘 중에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알겠어요? 얘는 뭐 될 가능성이 높다? 원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얘는 뭐다? 아폴로니우스 1입니다.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1은 통상 삼각형 ABP의 넓이의 최대값을 찾거나 각도 PAB가 최대가 될 때 뭔가를 물어보는 걸 많이 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AB 길이가 된다. 이건 얘가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알겠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가 팍팍팍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추가적으로 원래 문제 풀면서 너희가 습득한 거일 텐데 이런 거죠. 점 A, B, C, D가 있습니다.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 더하기 CP 길이 더하기 DP 길이의 최소가 된대요. 이거 뭐 찾아야 돼요? 이때 P는 뭐죠?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이때가 돼요. 이거 4개 더한 게 최소가 돼요. 알겠어요? 점 3개 찍은 다음에 AP 길이의 제곱 더하기 BP 길이의 제곱 더하기 CP 길이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건 P가 언제입니까? 무게중심이죠.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너희가 아직은 많이 반복을 안 했잖아요. 지금 내가 막 적잖아. 막 적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안 보고 적잖아. 이 정도로 숙달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너희가 원하는 압도적인 1등급을 나오려면 그냥 보자마자 빡 이런 게 돼야 돼. 그러고 나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런 거 해가지고 시험 전에도 다시 한번 싹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자료 같은 거 나눠주면서. 일단 내가 지금 말로만 언급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좌표 평면에서 너희가 당연히 우리가 굵직하게 배우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 배우고 뭐 그거 이용해가지고 뭐 두 점 거리 막 푼 다음에 이제 내분하고 교육과정 빠졌지만 외분 공식도 외우고 있으면 좋죠. 내분 외분 공식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면좌표에서 또 낼만한 거 뭐 있죠? 무게중심, 외심, 내심 다 정리를 해야죠. 그죠?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 마지막은 뭔 심이에요? 그쵸. 방심. 근데 방심 우리 안 배웁니다. 방심은 진짜 안 내요. 수심도 사실 안 배우긴 해. 근데 수심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수인좌표 찾아야 되는 문제. 그래서 자 외심은 일단 얘들아 문제에서 띵띵띵 3점 준 다음에 외심 찾으라고 하면 방법 겁나 많죠. 외심 좌표 찾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힌트가 뭐냐에 따라 가장 최적화된 방법은 다릅니다. 제백씨 3점 좌표 준 다음에 외심 찾으라고 하면 그냥 무작정 바로 푸는 게 아니라 뭐 확인하고 그거마저 안 되면 얘로 해보자 라고 했죠. 그리고 웬만하면 4번은 절대 쓰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대부분 책에서 뭘로 설명해요? 얘로 설명하죠? 4번 설명이 뭐냐면 외심 좌표를 뭘로 잡아버리고 x, y로 잡은 다음에 얘를 p라고 했을 때 AP 길이 구하고 BP 길이 구하고 CP 길이 구해서 갔다 하는 이 지저분한 계산을 하는 풀이를 냅니다. 근데 이거 풀면 너희가 한 2-3문제 풀 시간이 확보가 안 돼요. 시간이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뭐인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일단 점 찍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야. 시험은 얍삽하게 쳐야 돼. 딱 봤는데 외심좌표 찾으래. 객관시간 8번 안쪽이야. 아니면 단답형 1, 2번이야. 근데 갑자기 외심좌표 찾는 걸 어려운 문제로 냈다고? 아니란 말이라. 얘가 만약에 무슨 삼각형이라면 대충 찍어봤는데 이렇게 되는 모양이 대충 보여. 그럼 요거하고 수직인 거 확인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기울기 빨리 확인하면 되니까. 이래버리면 여기가 직각돼 버리니까 그냥 외심좌표는 얘와 얘 뭐가 되는 거예요? 중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외심 찾으라고 했을 때 직각삼각형 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냥 가장 긴 길이의 중점 찾는다. 근데 봤더니 이제 얘가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럼 두 번째 이중 체크해봐야 하는 게 나한테 주어지는 세 점 좌표 중에 뭐가 있는 경우? 0,0이 있는 경우는 어쨌든 외심도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원의 방식의 일반형인데 얘가 0,0 지나면 내가 c가 뭐가 된다고 했어? 0이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주점좌표 대입한 다음에 a하고 b 연립해서 푸는 게 조금 더 빨라요. 이게 훨씬 빠릅니다. 조금 더. 그럼 이제 마지막 직각삼각형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원점도 없어. 그럼 뭘로 푸는 게 제일 빨라요? 뭘로 푸는 게 제일 빨라?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 찾고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을 찾아가지고 요 좌표 찾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해돼요? 이걸로 푸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시간 내에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최적화된 방법으로. 알겠죠? 외심좌표 시험 문제에 찾는 거 나올까 안 나올까? 모든 학교에 하나씩 나올 겁니다. 하나는 나와요. 그럼 빨리 계산시설하고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게 외심은 뭐 딱히 그렇게 어떤 도형하고 성질하고 어울리는 게 없긴 하죠. 왜냐면 외심을 작도하는 법 자체가 뭐예요? 외심은 어디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예요? 각.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기 때문에 외심에서 뭐 특별한 성질은 없어요. 외심에서 수선 내리고 수선 내려버리면 수직이등분선이 된다.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거꾸로 이거 구한 다음에 이거 구해가지고 여기 찾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외심은 이 정도만 알아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두 번째, 무슨 심? 내심, 내접원의 중심이죠. 내심은 일단 문제 표현적으로 잘 내긴 해요. 내심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게 무슨 선일까요?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왜냐면 내심은 각 변에다가 수선 내린 길이가 같은 점이잖아요. 그래서 내심에서 각 점에다가 선을 이어버리면 각이 이등분 되죠. 그래서
삼각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갑자기 이 삼각형에서 어느 각도 하나 이렇게 이등분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문제 많이 봤죠? 그죠? 이런 문제는 통상 여기 좌표 찾는 문제도 많이 내잖아요. 그럼 여기 찾으라고 하면 여기 길이 찾은 다음에 비율 찾아서 여기를 요거 대 요거로 내분한다고 찾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너희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여기 좌표 찾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뭔가 다른 걸 물어볼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선상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일단 그걸 알아야 되고 내심 좌표를 찾는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요, 사실은. 내심 좌표 찾는 문제를 방금 누구야? 비웃은 거. 야, 씨, 분필 깨지면 아깝잖아. 이거 비싼 분필이에요 하고로 뭐 물론 내가 사는 건 아니지만. 자, 내심 좌표 있죠. 내심 좌표를 구하는 문제를 내는 학교가 대부분 수학시험 문제 좀 더럽게 내는 대로 유명한 학교들, 좀 어렵게 내는 학교들. 그런 데서 내심 좌표 찾는 거 좀 많이 물어보긴 해요. 근데 내심 좌표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것도 얘들아 내심 좌표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무작정 공식 쓰지 마시고요. 얘도 요 삼각형인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요 삼각형인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심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만약에 여기 길이를 알고 여기 길이를 알고 여기 길이를 안다고 전제를 깔았을 때 여기를 R로 표시하고 여기를 R로 표시하면 요거하고 요거가 더한 게 얘가 되잖아요. 이걸로 해서 R 찾는 게 제일 빠르긴 하거든요. 굳이 이걸로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내저번에 반지름 길이 찾는 문제에서. 오케이? 근데 어차피 이 좌표까지 찾아야 되는 문제가 돼버리면 내심 좌표를 쓰는 건데 내심 좌표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A, B, C가 잡혀있을 때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소문자로 표현했고 얘가 x1, y1, 얘가 x2, y2, 얘가 x3, y3이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분명히 세변 길이 안 주겠지. 좌표만 주겠죠. 그럼 빨리 두 점 거리 해가지고 세변 길이를 찾습니다. 이때 내심 i의 좌표는 세변 길이를 더한 것분에 마주보는 것끼리 곱한 겁니다. ax1, bx2, cx3. y 좌표도 똑같아요. 세변 길이를 더한 다음에 ay1 더하기 by2 더하기 cy3이 됩니다. 내심 좌표 찾는 건 이거 쓰는 게 제일 빨라요. 뭐가 되든 간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내심 좌표를 찾는 게 아니라 내저번에 반지름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 공식이나 직각인지 확인해서 접근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알겠죠? 이게 도형이 어려운 게 이런 중학교 때 배웠던 기초도형 성질을 까먹어서 어려운 것도 있어요. 계속 보면서 정리해야 됩니다. 보고 정리하고 어차피 또 까먹을 거잖아 니네. 또 봐야지. 보고 또 봐야죠. 됐죠? 나 이제 무게중심 얘기할게요. 지워도 되죠? 무게중심 얘기하겠습니다. 무게중심은 기본적으로 작도도 중요하죠. 중점과 중점을 체크해서 연결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무게중심을 통상 G라고 표시하고 2대1, 2대1, 2대1 되는 건 너희가 다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6개 삼각형 너희들이 전부 다 똑같죠? 그죠? 근데 이제 무게중심은 또 누구하고 연관성이 깊어요? 중선이잖아요. 파푸스 중선 정리난도 연관성이 깊습니다. 무게중심은. 오케이? 그리고 다들 알겠지만 같은 비율로 쪼갰을 때 만들어지는 요점과 요점의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뭐가 된다? 동일하게 이치합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죠. 그죠? 뭐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 무게중심은 다 됐고요. 수심 좀 볼게요. 수심은 좀 생소하죠? 수심 좌표는 마주보는 변에다가 뭐 내렸다? 수선을 내리는 겁니다. 요걸 수심이라고 해요. 그럼 문제에서 가끔 가다가 요거 세 좌표 준 다음에 수심 좌표 찾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수심 좌표는 어떻게 찾는 게 제일 빠를까요? 마주보는 변의 기울기를 빨리 찾습니다. 마주보는 변의 기울기를 찾아요. 그럼 그거 역수로 뒤집고 마이너스 붙이면 그게 요거 기울기 아니에요? 그럼 이 기울기랑 이 점 가지고 요 직방 세웁니다. 그 다음 얘 기준으로 여기에 기울기 구해서
수직 기울기 찾은 다음에 여기 지나면서 요 직방 찾아요. 그럼 이 직방과 이 직방의 교점이 얘잖아요. 수심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알겠어요? 마주보는 변의 기울기에 수직 기울기로 직방 2개 세운다라는 개념으로 찾는 거예요. 수심은. 수심 은근히 냅니다. 너희 당황한단 말이야. 수심 풀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까지 정리를 해놓으면은 뭐 특별하게 뭐 어려울 건 없을 겁니다. 그다음 뭐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공식 중점 찍은 다음에 A, B, C. 설마 여기 지금 중심 찍었는데 여기 각도 2등분 된다는 이상한 헛소리 하는 사람 없겠죠? 이래버리면 뭐가 성립하죠? 파푸스의 중선 정리죠? 양 사이드 길이의 뭐 제곱은 2배의 AM 길이 제곱 더하기 뭐 BM이나 CM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자, 요거. 근데 이거의 상위 호환 버전 공식도 있다고 했죠? 무슨 공식이라고 했죠? 스튜어트 정리 공식입니다. 뭐 도움이 될 때가 가끔 있어요. 이걸 무조건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정말 학교 선생님 의도하고 다르게 원래 이거 쓰는 문제나 이런 문제는 너희 이런 것도 있잖아. 시험 뭐 문제집 풀다 보면 갑자기 꼭 이게 2등분이 아니라 갑자기 3등분 때려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무슨 공식 되는 거 한번 성립해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이거 좌표표면 옮겨가지고 증명하면 돼요. 이런 류의 문제는 전부 다. 근데 간혹 가다가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문제에서 갑자기 여기랑 여기를 중점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몇 대 몇 잘랐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P 찍고 그럼 B부터 P까지의 길을 M이라고 하고 P부터 C까지의 길을 N이라고 할게요. 비율 아니에요. 길이값입니다. BP 길이가 M이고 CP 길이가 N이다 라고 돼 있을 때 무슨 공식이 성립하냐면 AB 길이의 제곱에 맞은편에 있는 길이를 곱합니다. 그 다음 AC 길이의 제곱에 맞은편에 있는 길이를 곱해요. 얘는 M과 N을 더해주시고 가운데 있는 AP 길이 제곱 더하기 M 곱하기 N이라는 식이 됩니다. 얘가 스튜어트 정리 공식이고 얘가 파푸스 중선 정리의 상위 호환이에요. 여기에 이 식에다가 M하고 N하고 같다고 해버리면 이 식으로 바뀌어요. 저 식에다가 M하고 N하고 같다니까 N을 다 M으로 바꿔버리면 M이 약분되거든요. 그럼 요걸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진짜 시험 문제 풀다가 이 아다리에 딱 맞는 문제가 나올 때가 진짜 가끔 있어요. 진짜 가끔. 그럼 뭐야? 속으로 뭘 불러야 돼? 야호! 다 틀리겠구만. 아싸 나만 맞춰야지. 이게 돼야지. 아니 이게 좋은 거잖아 사실은. 내가 이거 지금 자주 나온다 안 나온다?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왜 알고 있으면 좋은 거야? 나오면 대박이니까. 나오면 이거 이제 애들 막 다 좌표표면 옮긴단 말이야 이렇게. 마이너스 M, 뭐 N 한다면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오래 걸리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다리가 딱 맞는 공식에서 틱틱 대입해서 뭔가 찾아지는 게 확인되면은 남들보다 빨리 시간이 단축되니까.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은 공식입니다. 알겠니? 됐어요? 뭐 그럼 좌표표면에서 뭐 이 정도 하고 문제 막 풀다 보면 이것저것 많이 복습을 하게 되죠. 자, 설명 들었으니까 요거 한번 보자. 자, 지금 맨 처음에 내가 좌표표면을 A를 뭘로 잡았니? 2,3 줬고 B 뭐 줬어요? 6,5 줬죠? 자, 뭐 펜데그 표정 1번 먼저 볼게요. X축 위에 점 P인데 AP 길이랑 BP 길이가 같게 만들래요. 그럼 이게 대부분 책 예제가 저 P좌표를 A,0 잡은 다음에 거리 같다라고 잡죠. 그게 틀린 풀이는 아니야. 틀린 풀이는 아니지만 뭐가 좀 더 빨라요? 식이 좀 더 뭐가 더 라이트해요? 이 두 점에 뭐 찾고 중점 찾고 수직 기울기 찾은 다음에 수직 이등선에다가 무슨 절편? X절편 찾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렇잖아. 이게 좌표평면을 그린 다음에 찍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이제 뭐라고 했죠? 이거 좌표평면 찍을 때 얘 먼저 찍자. 얘 먼저 찍어요. 왜? 이왕이면은 습관 자체가 숫자가 큰 좌표를 먼저 찍는 게 좋아요. 그럼 작은 좌표를 먼저 찍은 다음에 여기 만약에 뭐 20이었어 봐. 그럼 여기에다가 2,3 찍고 20, 어디 찍을 건데. 그럼 이제 또 이걸 지우게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20,5를 대충 여기 20 잡고 5 정도 요 정도 잡지.
라고 해서 이게 찍어버리면 그냥 대충 비율적으로 2,4 이쯤 되겠다. 이게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 문제 때문에 큰 좌표를 먼저 치는 습관이 좋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 6이잖아요. 1, 2, 3, 4, 5, 6. 요 점이 있고 2,3이 있는 상태에서 A하고 B인데 지금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전부 다 뭐예요? 두 점에 무슨 선? 수직이등분선이죠? 요거 한 다음에 1번 답은 얘가 되는 거죠. 그죠? 2번 답은 이 직선이랑 2분의 x 빼기 2와의 교점 찾으면 되는 거죠. 3번은요. 그냥 이 직방인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는 수직 이등분선 찾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이랑 5번이랑 6번도 어찌 보면은 6번 상태에서 4번은 죄가 선분 A에 있는 거죠. 5번은 6번 상태에서 직선 중에서 선분 제외한 거죠. 그럼 얘들아 4번의 점 P는 뭐가 되는 거예요? A랑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2대 1로 내분하는 점. 5번의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A, 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 2대 1로 외분하는 점. 6번은 뭐예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방금 구했던 4번과 5번 가지고 뭐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적용을 해보면 이거 이제 지우고 얘랑 얘를 3등분 때려가지고 2대 1이니까 여기가 일단 내분점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연장선 그어가지고 AB 길이랑 같은 부분이 이 정도 찍어가지고 그래야 2대 1 되는 거야. 여기가 외분점이죠. 그럼 얘를 뭐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 대강 뭐 이렇게 생겼겠죠. 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원 위를 움직이는 게 점 P의 자취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에서 내는 거 거의 뭐 낸다고 했지? A, B, P 넓이의 최대 내거나 아니면 각도 PAB가 최대가 될 때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 넓이 최대계랑 어차피 AB는 고정이잖아요. 그럼 높이를 뭐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원에 반지름 갖다 쓰는 거죠. 그래야 넓이가 이렇게 돼버리면서 가장 큰 넓이가 되는 거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물어보라고 하는 순간은 그냥 빨리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아폴로니우스 원에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반지름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원 완성시킬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이런 거 나왔어. PAB 각도가 최도가 되는 거는 PAB가 접선돼야 됩니다. A에서 그은 접선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 접점 됐죠? 그때 이렇게 연결할 때 여기가 수직 있잖아요. 이렇게 될 때가 P가 돼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뭐 다른 거 물어보는 거 찾으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7번. 아까 얘기했죠? AP 길이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 및 그때의 점 P. 길이합의 최소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P가 어딘가 분명히 움직인다는 조건을 줄 거예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지금 여기하고 여기 잡았잖아. X축위를 움직이는 점 P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냥 가까우에 있는 거 대칭시켜버린 다음에 요거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때 여기 P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최소 길이가 되는 거죠. 합이. 이 좌표 찾으라고 하면 이 직방 찾은 다음에 절편 찾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 같은 경우는요. 길이 제곱 더하기 길이 제곱은 P좌표를 말 그대로 A, FA 잡은 다음에 대입해가지고 2차 함수 19해도 되고 아니면 파푸스 중선을 풀어도 됩니다. 파푸스 중선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오케이? 근데 X축 길이를 움직이는 어떤 점 P에 대하여 AP 길이의 제곱 더하기 BP 길이의 제곱에 최소가 될 때 최소값을 찾고 그때 P를 찾아라 라고 해버리면 P좌표를 A, 0으로 잡아가지고 2차 함수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 P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AP 길이의 제곱 더하기 BP 길이의 제곱은 누구랑 같아요? AB의 중점을 M이라고 체크했을 때 무슨 길이? 2 가로 열고 AM 길이의 제곱 더하기 PM 길이의 제곱 아닙니까? 근데 AM 길이는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PM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최소되는 거 아니야? 그럼 M도 고정좌표이기 때문에 P가 어디 있을 때 M에서 수선 내렸을 때 이때가 제일 최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P좌표만 찾는 거면 못 찾는 게 제일 좋은 거야. A, B의 중점 찾은 거 있죠?
중점 수선 내린 좌표, 이 좌표 찾는 게 제일 빨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여도 너무 한 가지 방법만 풀려고 하지 마세요. 나한테 주어진 힌트랑 조건이 뭐냐에 따라 사고는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최적화된 방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난 마지막 9번 볼게요. 9번은 지금 요거잖아요. 그냥 뭐 A, P 길이 마이너스 BP 길이의 절대값 이온 게 최대죠. 오케이?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만이라도 알고 있으세요. 이게 언제 최대가 되냐면요. A, B를 연장을 해요.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 P가 어딘가 움직인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 움직이는 선하고 만나는 점의 때가 제일 짧아요. 제일 최대가 됩니다. 문제에서 P가 만약에 X축으로 움직인다고 했어. 그럼 그때 여기 P잖아요. 그럼 그때 AP는 몇이에요? 요만큼이죠. 그때 BP는 요만큼이죠. 근데 BP에서 AP면 뭐만 남니? AB만 남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때 AB가 최대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오늘 풀어야 되는 문제도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상상고에서 한번 출제했었습니다. 고쟁이 스텝 3에도 있어요. 모의고사 기출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개념적인 거 문제 보겠습니다. 자, 24년 이게 내가 이거 블럭 처리하려다가 그냥 냅뒀어요. 작년 킬러 문제 할 때는 내가 위에다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고운고 같은 경우는 저 고를 높을 고 한자로 바꿔놓고, 아름고는 옆에다가 뷰티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양지는 YG라고 해놓고, 이게 그냥, 기출문제 주지 말라니까. 근데 애들이 자기네 어느 학교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세종고는 내가 SJ라고 해놓고 그냥 이렇게 막 해서 그렇게 했는데, 몰라. 그냥 내가 당부하고 싶은 건 이거 그냥 학교 가가지고 이게 다른 거 하고 다니지 말아요. 알았죠? 기출문제 주지 말래. 자, 1번 보겠습니다. 세점 0,11, 0,14, 12,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일단 세점 좌표 줬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냥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A하고 B가 둘 다 X좌표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는 Y축선상에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선상에 있을 거고, 근데 갑자기 ABC에 내접하는 원의 중심 A, B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중 가장 작은 값을 K라고 하자. 근데 여기까지 했을 때 문제에서 A, B만 찾는 건지 K만 찾는 건지 확인을 해봤는데 젠장 A하고 B하고 K 다 찾아내네요. 그쵸? 자, 3점 준 다음에 내심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시각적으로 점이 대충 어떻게 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일단은 좌표가 다 고만고만하게 크긴 하거든요. 그럼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14라고 하면 한 요쯤이 뭐가 돼요? 11 이렇게 찍을 수 있겠지. 맞니? 그럼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고, 자 0,11이 A라고 볼 수 있는 거고, 0,-14를 B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C는 몇 콤마 몇이에요? 12,2니까 대충 한 요쯤 이렇게 찍히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삼각형이 대강 이렇게 생기긴 했거든요. 내가 지금 대충 그린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의심되죠. 좀 의심되지 않아요, 여기? 여기 좀 불안하지 않아? 그럼 일단 뭐 해볼 생각해? 기울기 만들어봐도 나쁘진 않아요. 그럼 얘하고 얘 기울기를 만들면 x가 10이 증가하는 동안 y는 어떻게 됐어요? 2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9 아니에요?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자, 여기 기울기 구해볼게요. x가 10이 증가하는 동안 2에서 14를 빼니까 뭐 돼? 16 됐네. 그럼 몇이에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그럼 뭐야? 수직이네요. 그럼 여기 수직인 거 확인해야 된다고. 수직이 아니어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수직이면 좀 더 땡큐긴 한 거야. 왜일까?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내접하는 게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원이. 근데 만약 얘들아 이 문제가 굳이 내접원의 중심좌표는 찾을 필요 없이 그냥 내접원의 중심에서 어딘가 있겠죠? 내접원의 중심에서 각 점까지의 거리 중에 제일 짧은 길이 있죠. 제일 짧은 길이 K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얘들아 직각삼각형은요 무조건 어디까지가 제일 짧아요? 수직인 여기까지가 제일 짧아요. 그렇지 않겠니? 수직인 부분까지가 제일 짧다고 내접원 중심에서.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정말 이 거리만 찾는 문제였으면 잘 들어요. 지금 얘가 만약에 이 거리만 찾는 문제였으면 요 반지름 길이만 구한 다음에 루트 2 곱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만약에 이 거리만 구하는 거였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쨌든 이 거리 구하려면 삼각형의 세변 길이는 구해야 돼요. 여기 길이 몇이에요? 25네요. 여기 길이는 몇이에요? 10이랑 가로 길이 12고 세로 길이 몇이에요? 9예요? 특수비네요. 3대 4대 5니까 5, 9 대 12 대 15인가요? 그럼 여기도 좀 의심 뭐야? 15, 25 여기 몇이야? 여기 20이네. 그죠? 그래 버리면은 만약에 반지름만 빨리 찾으려고 하면 여기 R 잡고 여기 R 잡으면 25는 15 빼기 R 더하기 20 빼기 R 해가지고 그냥 반지름만 찾는 거면 빨리 찾을 수 있다고요. 2R이 몇이 되는 거예요? 10인가요? 그럼 R은 몇이에요? 5네요. 그럼 K는 몇이야? 5 루트 2인 거죠. 이 길이가 5니까 5 루트 2. 1대 1대 루트 2. 근데 이 문제는 뭐도 찾아야 돼? 어쨌든 내심 좌표도 찾아야 돼요. 그럼 어차피 삼각형 세변 길이 구했겠다. 공식 써도 되고요. 공식 쓰는 게 제일 낫지. 내가 얘기했던 거. 세변 길이 찾았으니까 세변 길이 더하면 몇이야? 25 더하기 15도 60이죠. 그러면은 60분의 x좌표 먼저 마주보는 길이 곱이니까 근데 x좌표 여기 0, 0이잖아요. 그럼 0하고 여기하고 곱해도 0이고 여기 곱해도 0인데 얘하고 뭐 곱해야 돼? 25 곱해야 되죠? 그럼 여기가 25 곱하기 12네요. 그럼 약분하니까 5. 일단 x좌표는 5네요. y좌표 해볼게요. 60분의 마주보는 변길이의 y좌표 곱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10이라고 20. 11 곱하기 20 더하기 그 다음에 2 곱하기 25인가요? 더하기 난 뭐야? 마이너스 14 곱하기 몇이에요? 15죠. 이걸 계산하기보다는 약분이 되잖아요. 분모분자 다 일단 뭐로 약분돼요? 5로 약분되죠. 그럼 5로 약분하면 여기 뭘로 바뀌어? 4, 5, 3, 12인가요? 이렇게 해서 좀 라이트하게 다운시킨 다음에 계산하면 좋겠죠. 그럼 분자가 44 더하기 5, 2, 10 빼기 4, 3, 12니까 몇이에요? 42인가요? 그럼 12분의 12네요. 그럼 1이네요. 됐나요? 그럼 내심좌표가 5,1 나왔고 사실 이걸 구했으면 5,1하고 12,2까지의 거리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게 어차피 이제 5루트2가 나오긴 할 겁니다. 자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죠? 일단 10a니까 몇? 50. 그 다음 b니까 몇? 1. 그 다음 뭐 k제곱이니까 5루트2 제곱하면 몇이죠? 50인가요? 그럼 답이 101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됩니까? 24년도 고온고거 킬러 문제였습니다. 중킬러 킬러 정도. 얘들아 왜냐면 24년까지는요 도형 파트가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첫 중간고사 이렇게 분리돼서 나왔어요. 교육과정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시험에 다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나왔는데 작년부터는 합쳐서 나오니까 뭐. 자 이제 2번 봅시다. 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G고요. 외심이 5입니다. 근데 A부터 G까지의 길이가 8이고 B부터 G까지의 길이가 5고 C부터 G까지의 길이가 5입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원점에서 어디까지의 길이가? 무게중심 G까지의 길이, 원점 아니죠. 미안해요. 외심부터 무게중심까지의 길이가 P분의 Q일 때 P 플러스 Q 샷이요. 자, 지금 우리 문제 같이 읽었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문제를 풀고 보고빡 해가지고 개념 정리를 해도요. 삼각형이 뭐냐에 따라 외심에서 무게중심의 거리는 바뀌어요. 무슨 삼각형이냐에 따라. 얘들아 만약에 정삼각형이면요. 다 일치하지 않아요? 정삼각형은 무게중심이랑 외심이랑 내심이 일치하지. 정삼각형이라면.
근데 지금 삼각형을 잘 봐봐. 이거 너희가 막 그림에 앞에서 그림 그렸네. 그렸거든요. 근데 그리기 전에 너희가 뭘 생각해봐냐면 이거 일단 G가 무게중심이야. 무게중심에서 각 점까지의 길이를 줬는데 같은 값이 있어요.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거 이등변이에요. 이등변이지. 무슨 길이랑 무슨 길이가 같은 거? 그러니까 B 부분하고 C 부분의 각도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왕이면 그림을 그려도 삐뚤어진 삼각형 그리는 것보다 적당하게 이등변 삼각형 그려놓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어차피 우리가 무게중심 작도 어떻게 해요? 중점에 찍잖아요. 여기 G라고 잡았을 때 A, B, C가 되는 거고 여기 길이 뭘로 준 거야? 8. 이 길이 몇? 5. 이 길이 몇? 5라고요. 이해돼요? 여기서 연장 그은 거야죠. 여기 길이 전체 같다는 거지. 근데 이러면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여기 8이죠. 2대 1이니까 여기 몇이야? 3입니다. 그럼 여기 몇이에요? 3. 3이어야 돼요. 뭐 길이가 지금 뭐 비율은 안 맞지만 일단 빨리 체크를 해야죠. 이해되니? 됐어요? 근데 어딘가 그럼 외심은 어디쯤에 있겠니 얘들아? 외심은? 각 점까지의 길이가 같고 여기가 4, 5고 5니까 대강 여기쯤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여기 길이가 같을 때 이렇게 있겠지. 요 선상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5부터 G까지의 길이에요. 5부터 G까지 길이. 자,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등변 삼각형인 거 찾았어. 뭐 이런 길이도 찾았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10초 줄게요. 고민해봐요. 여기까지 너희가 풀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게 무게중심에서 외심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럼 너희가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라는 고민을 하겠죠. 근데 무게중심과 외심은 얘들아 특정하게 뭐 때문에 이런 게 없어요. 없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좌표화 시켜주는 겁니다. 좌표화 시켜를 해버리는 순간 여기가 몇 코마 몇이에요? 마 3코마 0이죠. 여기는 3코마 0이 몇 코마 몇이에요? 0,8이란 말이야. 근데 무게중심이 이 Y축선상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뭐라고 잡고 0,K라고 잡고 8에서 K 뺀 거랑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다 풀면 K값 나오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100% 뭘로 푼다는 정답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봤을 땐 좌표화로 옮겨가지고 푸는 게 제일 빨라요. 틱틱틱틱 해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도형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이 문제 풀 때 좌표 평면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냥 길이만 줬잖아. 근데 이걸 내가 좌표 평면을 옮겼을 때 좌표화 시켜서 문제를 풀면 빨리 풀리겠다는 판단이 되면 좌표 평면을 옮기면 됩니다. 좌표 평면을 옮기는 대표적인 문제들이 또 뭐가 있는데? 뭐 하는 문제? 종이 접는 문제. 종이가 접혀져 있고 어디 뭐가 뭐 같다 대칭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으면 그 종이를 그대로 가장 편하게 좌표 표면으로 옮겨버려요. 좌표화 시킬 수 있게끔. 그 상황에서 접는 선에 대해서 직방 세워서 문제 푼다는 느낌이 많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이래버리면은 답까지 구해야 되니까 답 몇 나와요? 8-K가 이 길이고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 구해볼까? 3,0 그럼 뭐야? 9 더하기 K제곱의 루트 10인가 요거 제곱하고 같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K제곱 마이너스 16K 88 64가 9 플러스 K제곱이네요. 그럼 K제곱 날라가니까 뭐가 돼? 16K가 64 빼기 9? 그럼 몇이야? 아 그러네 내가 잘못 잡았네요. 미안. 여기 12구나. 그럼 여기 12네요. 계산을 잘못했네. 그럼 얘가 K제곱 마이너스 24K 플러스 144? 9 플러스 K제곱. 그럼 K제곱 날리니까 24K가 몇이 되는 거예요? 144 빼기 9죠? 몇이야? 135. 135하고 24 뭘로 같이 나눠 떨어져요? 3은 될 것 같은데? 8, 3, 4, 12, 5. 그럼
그럼 몇이야 K는? 8분의 45인가요? 더 약분 안 되나? 8, 3, 24, 45. 8.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요 길이 K 길이 찾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 길이 찾는 게 아니라 뭐 빼야 돼? 요 오지 길이 찾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좌표에서 몇을 빼줘야 돼요? 4를 빼야지. 그럼 빼기 4 해주니까 8분의 84, 32가 되면서 8분의 45 빼기 32니까 몇이야? 13이네요. 더 약분되는 거 없죠? 얘는 그럼 13 더하기 8이니까 답이 몇이다? 21 나온다. 이렇게. 이해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칠판 지운 동안 3번 문제 읽어볼게요. 자, 일단 칠판 볼게요. 이거를 보면 P가 어딘가를 움직인다 이런 말은 없어요. P는 좌표표면이 어떤 점인데 P부터 A까지의 길이 제곱이랑 P부터 B까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45가 유지가 돼야 된대요. 그럼 너희가 아마 뭐 좌표표면에 A하고 B도 찍어보고 P를 X, Y 한 다음에 이 식을 막 만들어 볼 거란 말이지. 근데 이런 구조로 나오는 케이스가 뭐가 많냐면 A부터 B까지의 길이 구해볼게요. A부터 B까지의 길이 몇이에요? 3, 3, 9 더하기 몇이에요? 6, 6 이렇게 되죠. 그럼 몇이에요? 루트 45 아니에요? 그러면 두 고정점이 있고 어딘가 P가 있는데 P가 제 여기 길이 제곱이랑 여기 길이 제곱이 뭐가 된대? 요 길이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법칙이에요? 피타고라스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99%예요. 이 PA 제곱 더하기 PB 길이 제곱이 어떤 숫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 체크하면 그냥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중점을 뭐로 하고 중심으로 하고 절반 길이를 뭘로 하는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푸는 거야?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45고 전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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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동류항 정리한 다음에 약분하고 넘겨서 표준형 정리하면 얘 나와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란 말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 나오면 물론 이 숫자가 딱 45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거 굳이 이거 식 정리할 거 없이 빨리 얘와 얘의 중점 찾읍시다.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몇입니까? 1이죠? 그죠? 그리고 아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현재 얘잖아요. 굳이 또 두 점 사이 거리할 것이 이거 반띵하면 몇? 얘가 지금 현재 뭐야? 3루트 5인가요? 그럼 이거 반띵하면 몇이야? 2분의 3루트 5죠? 그럼 얘가 반지름이네. 이해되니?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몇이다? 2분의 3 루트 5인 원이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문제에서 뭘 언급했냐면 물어보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원점에서 어디까지?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몇이 된대요? 자연수가 된대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1은 대충 여기거든요. 여기에 중심을 해서 원을 그릴 거 아니야. 근데 이 반지름 대충 얼마예요? 이거 안으로 들어가면 몇이야? 루트 45를 뭘로 나눈 거야?
2로 나눈 거 아니에요? 루트 45가 대충 몇인데? 66, 36, 70에서 6점 뭐뭐잖아. 그거 2로 나누면 3점 뭐뭐겠지.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가 3으로 좀 긴 편이에요. 이렇게 3 정도 십자 모양 만든 다음에 대강 그려도 돼요. 원을. 그래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이런 원이야. 근데 이 원위로 움직이는 점 중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몇이 된다? 원점까지의 거리가 몇이 된다? 자연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봐라. 이게 여기서 또 뭐가 보이냐면 원점이 등장했죠. 원점에서 이거 하면은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얘도 뭐예요? 마이너스 2죠. 얘도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지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원의 중심인 겁니다. 이런 게 보여야죠. 바로바로. 그럼 생각해봐. 지금 원점에서 이 원 움직일 때 여기 P가 여기 왔을 때 이게 제일 짧은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이 길이는 뭐에서 뭐 뺀 거예요? 반지름에서 요만큼 길이를 뺀 거잖아요. 근데 반지름 길이 몇 나왔어? 2분의 3 루트 5죠. 그럼 여기서 또 원점에서 여기까지 요거 길이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얘들아. 이거 기울기가 몇이야 현재? 마이너스 2잖아요. 기울기가 2이거나 마이너스 2이거나 기울기가 2분의 1이거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은 어차피 한 칸에 몇 칸?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 한 칸에 몇 칸? 한 칸에 두 칸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때 루트 5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가로 간격이 2분의 1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 대각 길이도 이거의 절반이잖아.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루트 5겠지.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이해되니? 그럼 요때 OB 길이가 몇이 되는 거야? 이거에서 이거 뺀 거니까 몇이니? 그냥 루트 5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원점에서 제일 짧은 거 아니에요? 점점 더 길어질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언제가 제일 긴 거예요? 이거일 때죠? 근데 얘는 반지름에서 얘 더한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요만큼 길이는 몇인 거예요?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2루트 5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루트 5가 근데 대충 어떤 숫자예요? 2점 뭐뭐지? 얘는 대충 얼마예요? 루트 20이니까 3점 뭐뭐 아니에요? 아니 4점 뭐뭐네. 그지? 그러면 자연수점이 되는 거 길이가 되는 거 3하고 4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딘가 이쪽에 3짜리 생기면 이쪽도 3짜리 생기겠죠. 이쪽에 뭐가 생기면 4짜리가 생기면 이쪽에 4짜리 생기겠지. 그럼 몇 개인 거야 총? 4개인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이런 거 있어요. 원이 있고 어떤 외부점이 있어. 근데 원위를 움직이면서 이 외부점까지의 거리 있죠. 그 거리를 딱 몇은 못 구해요. 다만 거리의 무슨 값이랑 무슨 값은 찾을 수 있는 거야.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빼가지고 가장 짧은 길이랑 제일 긴 길이는 구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예를 들면 뭐 3.5가 나오고 이만큼이 7 나왔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은 자연수 길이가 나온 건 뭐가 있어? 3.5보다 큰 4, 5, 6, 7도 있죠. 근데 4, 5, 6은 몇 개씩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데 7이 마침 공교에 딱 여기잖아. 그럼 7은 몇 개인 거야? 1개인 거죠. 이거 세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외부 바깥에 점 하나일 수도 있는데 또 못 오낼 수 있겠어. 이거 상위호환 되면. 점 2개 때려버린 다음에 A, B랑 움직이는 P 가지고 만들어진 이 삼각형 넓이가 자연수가 되는 거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밑변 길이 구하고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 또 구하는 게 아니라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수선 길이 있죠. 거기에다가 반지름 뺀 게 높이의 최소, 반지름 더한 게 높이의 최대 해가지고 또 삼각형 넓이의 범위식 세운 다음에 들어가는 자연수를 세야 돼요. 근데 이쪽에 뭔가 하나 생기면 반드시 뭐도 생겨야 돼. 반드시 또 하나 생겨야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 되게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답은 몇 개다? 4개. 됐니?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24년 도담고입니다. 자, 이거는 킬러라기보다는요, 이런 구조가 나왔을 때 빨리 푸는 걸 내가 요구합니다, 너희들한테. 자, 문제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오늘 혁우가 많이 피곤한가 보네. 월드컵 끝났는데. 설마 새벽에 다시 보기 보니? 아니죠? 설마 어제 방학식 해가지고 광란에
막 발이 라이트 해가지고 뭐 친구들 밤에 막 축구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지. 어제 뭐 엊그저께 집에 가는 버스 갔는데 공고 애들 막 몸 장정 같은 애들 막 축구하고 집에 가는 거 하더라고요. 애들 막 덩치가 다 이래. 버스 한 대 개 쫄렸네. 이러고 있었잖아. 자, 문제 다 읽어봤죠? 일단 세 점 좌표 줬습니다. 세 점 좌표 줬고 A, B 위의 점 D에 대하여 점 D를 지나고 직선 BC와 평행한 직선이 직선 AC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하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ADE의 넓이의 B가 4대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점 D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풀이과정과 답을 서술하시게 됐죠? 이래버리면 우리의 두뇌는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시각화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빨리. 처음부터 너무 정교하게 그릴 생각을 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좌표가 뭐 엄청나게 특별하게 엄청 뭐 큰 것도 아니고 그럼 누구부터 찍어주는 게 좋니? 그죠? B좌표인 8,마삼 찍는 게 먼저 좋죠. 나는 칠판에 격자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똑바로 할게요. 근데 실제로 너희가 종이에 문제 풀 때 그냥 가로 세로 비율 관계만 좀 맞춰서 찍으면 됩니다. 8, 몇? 마삼 찍었죠? 그 다음에 어디 찍을까? 4,5니까 4,5 찍겠습니다. 여기가 C. 그 다음 마지막 A는 몇 몇? 2,1 A.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직선 AB 위. AB가 누구야? 이렇게 연결한 거 아닙니까? 직선 AB. 직선 AB 위에 어떤 점을 딱 찍어요. 뭐를 찍었어? D에 대하여 점 D를 지나고 BC와 평행한 선? 그럼 생각해봐. 어차피 삼각형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삼각형 일단 만들어놓지 뭐. 이렇게 해놓고 이 직선상에 직선 AB는 어딘가 D를 찍잖아요. 오케이? D를 찍었는데 D를 지나고 BC와 평행하니까 잘 모르겠으면 D 아무데나 이런 데 찍어요. 여기 D라고 가정하고 얘하고 평행한 선 그으면 이렇게 평행한 선 그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평행한 선을 긋고 그 평행한 선이 누구랑 만나는 거? AC와 만나는 선은 여기 E라고 한대요. 맞니?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삼각형 ABC의 넓이, 삼각형 무슨 넓이? ADE의 넓이를 딱 보는 순간 둘이 뭐다? 닮음입니다. 그죠? 닮음인데 넓이 B가 4대 1이잖아요. 닮음이에요. 이거 높이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건 닮음입니다. 밑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은 높이 B를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지만 얘는 닮음이기 때문에 길이 B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1이잖아. 그럼 길이 B가 2대 1이니까 D하고 E가 어디 찍혀야 된다는 소리야? D가 애당초 A, B의 어디? 중점에 찍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여기 중점이 2가 되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삼각형 넓이랑 큰 삼각형 길이 B가 1대 2가 되면서 넓이 B가 4대 1이 되겠지. 근데 맨 마지막에 봤더니 모든 점 D 사이의 거리래요. 뭐지? D가 더 있나? 직선이잖아요. 선분이 아니고. D가 여기 선상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가 중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정확히 여기에 대칭되게 해가지고 요런 모양? 요렇게 되는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러면 여기가 D가 되고 E가 되잖아. 그럼 요 삼각형 넓이랑 요 삼각형 넓이가 그냥 뭐가 돼주면 돼? 1대 2만 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D의 좌표는 누구랑 누구의 중점? A와 B의 중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는? 저기는 어찌 찾을까요?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두 점 D 사이의 거리잖아요. 두 점 D 사이의 거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한 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일 텐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더하면 되죠. 어차피 이거하고 합동일 텐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돼, 안 돼? 됩니까? 그럼 이제 거리씩 세워가지고 절반 길이랑 절반 길이 구해서 더하는 문제인 거예요. 굳이 여기 좌표까지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찍혔을 때 이 삼각형이랑 이게 합동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어? D랑 아 잠깐만 쏘리 그러네. 그럼 내가 반대로 찍었구나 아예. 아, 미안하다. 이게 아니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얘하고 평행한 선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요런 느낌이구나. 내가 잘못 해석했네. 맞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억각이니까 얘하고 얘가 합동되게 하는 거네. 그럼 그냥 뭐야? 요 길이 몇 배 하면 되는 거예요? 2배 하면 되네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 쏘리.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한다면 됐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가지고 절반 때린 다음에 2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는 약간 함정을 판 거죠. 바깥쪽에도 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간과하게 되는 좀 약간 어렵게 된 겁니다. 이것도. 됐죠? 내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됐죠? 다 풀면 답은 2루트 13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5번. 자, 24년 새로운 문제입니다. 자, 그림같이 좌표표에서 지금 1,1, 13,5, 1,1, 13,5 줬어요. 그 다음에 1사분면의 어떤 C좌표를 잡았는데 AC 길이랑 BC 길이가 같아야 된대요. 그럼 C는 어디 선상 위에 있어야 되니? AB의 수직 이등분선상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게 그냥 바로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일단.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AC랑 BC를 1대4로 내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 ABC가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AC를 1대4, BC를 1대4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해놓고 삼각형 CPQ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한 다음에 CG 길이를 줬습니다. 그죠? 근데 얘들아 이거 CG 길이 주면요. 맨 마지막에 지금 알파하고 베타 찾아가지고 더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CG 길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CG 길이를 갖다 쓰는 게 아닌 것 같죠. 무게중심이니까 얘들아 그 너희 그림 보면은 책에 그리면 이렇게 돼 있잖아. 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지금 연결이 안 되지만 연결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지금 몇 대 몇? 뭐 띵 해가지고 1대4 아니에요? 해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이렇게 연장해서 그었을 때 요 점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라고요? 되게 지저분한 숫자로 줬죠. 15분의 16 루트 몇? 5라고 줬어요.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다가 몇을 곱해야 이만큼이에요? 2분의 3을 곱하면 여기 m이라고 체크하면 이거죠. 그럼 계산하면 몇입니까? 5 8인가요? 그럼 몇이야? 5분의 8 루트 5인가요? 3, 5, 2, 8 맞죠? 근데 얘가 지금 1대4니까 여기도 몇 대 몇이 4대 1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4대 5잖아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시면 뭐 곱하면 돼 또? 4분의 5를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맞아요? 근데 우리 무슨 좌표 찾고 싶은 거야? 이 좌표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연습이 많이 한다는 학생들이 또 이제 버벅대는 거야. 지금 우리가 뭐 찾은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찾았죠. 몇이라고? 이렇게 오란 말이에요. 여기 수직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점이 몇 콤마 몇이야? 1,1이고 요 점 몇 콤마 몇이에요? 13,5예요. 그럼 이 좌표는 찾을 수 있죠. 중점. 중점 좌표는 몇 콤마 몇입니까? 7,3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학생은 또 여기를 알파 콤마 베타니까 그럼 이거 기울기가 수직 기울기다 두 점 거리다 막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근데 그건 그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좀 더 센스 있는 방법은 뭐야? 이거 기울기 몇이에요? 12분의 몇이야? 4인가요? 그럼 몇이에요? 3분의 1이죠. 그럼 이 기울기 몇이에요? 마삼 아니에요? 기울기 마삼짜리는 한 칸이고 세 칸이면 여기가 몇이에요? 루트 10이란 말이야. 1, 3, 루트 10. 근데 지금 이만큼 대각 길이가 몇 나온 거야? 2루트 5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칸이면 대각 길이가 루트 10이에요. 그쵸? 그러면 루트 10에다가 대체 어떤 가로 길이를 곱했길래 2루트 5가 됐을까? 그럼 뭐야? 이 가로 길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10분의 몇이야? 루트 2분의 2 되는 거죠? 그럼 몇이에요? 루트 2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점 좌표가 요거거든요. 그럼 이 좌표를 이렇게 x 이렇게 만들면 요 길이가 몇이라고? 루트 2고 그럼 요 길이는 몇인 거야? 3루트 2인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요 좌표는 알파는 7 빼기 루트 2가 되는 거고 y 좌표는 뭐야? 3 더하기 3루트 2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찾는 거야? 둘 더하는 거죠? 더하니까 몇이야 답이? 10 더하기 2루트 2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이거 100이면 100 진짜 웬만한 수는 전부 다 이거 알파 베타 잡은 다음에 이렇게 풀어요. 이 점과 이 점의 거리가 얘다랑 이거 기울기랑 이거 기울기 수직이다 해가지고 두 개 연립해서 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계산 버벅대면서 시간 흘러가면서 초조짐수 못 푼단 말이야. 이게 너희가 이 직선의 특정적인 직선 기울기에서 몇 대 몇 대 몇 성질을 써주면 문제가 되게 빨리 푸는 문제가 꽤 많아요. 기울기 1이나 마이너스 1,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짜리 직선에서 대각 길이를 몇 루트 2라고 주는 순간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유추가 됩니다. 그 다음 기울기 몇 짜리? 2나 마이너스 2나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은 대각 길이가 몇의 몇 배? 루트 5의 몇 배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기울기 3짜리는요? 루트 10의 몇 배 이렇게 돼요. 그걸로 해야 문제를 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6번 봅시다. 자, 24년 세종고인데 일단 봐봐. 이게 최고치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 최고치 한계수가 마이너스 4인 2차 함수, y는 fxf가 y는 x와 원점이 아닌 선호도는 주점 pq 만난다. y는 gxf가 y는 x와 한 점에서 만난다. 점 p는 OQ를 이은 선분 OQ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게 솔직히 내분 표현 빼고 나면 이게 좌표 표면 문제냐고. 아니잖아. 이거 뭔 문제야. 2차 함수랑 방정식 함수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근데 너희가 이제 이런 문제도 잘 풀어야 된다는 소리야, 내 말은. 오케이? 근데 이거 뭐 많이 아마 봤을 거예요. 둘 다 2차 함수고 최고치 한 개수는 줬잖아요. 근데 가조건 보면 fx는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나야 돼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두 번 만난다고요. 그죠? 그리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는 y는 x와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그 한 점이 위에 이미 등장한 어느 점이야? P입니다. 그렇구나. 오케이, 알겠어. 근데 다 조건. 점 P가 2점 OQ를 이은 선분 있죠? OQ를 이은 선분을 1대1로 내분한대요. 그치? 그럼 이거는 이제 내분은 약간 문제에서 약간 거들고 있는 표현이긴 하고 사실상 2차 함수 문제가 돼버리는 건데 자 봅시다. 문제임이 yx가 되니까 yx를 그려볼게요. 근데 P가 어찌 보면 OQ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고요? 1대 2로 내분한대잖아. 그 말은 내가 만약에 P라고 딱 찍으면 Q가 어디 있어야 돼? 하나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OQ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일 거 아니야. 어차피 P하고 Q는 yx 위에 있는데. 이해돼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 그래프는 뭔가 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위로 볼록 그래프가 훨씬 좁아야 되죠. 최고치 한계수가 마사니까. 그럼 위로 볼록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접해야 되는 거고. 이해됩니까? 이러면 문자가 미정계수가 한 개만 생기잖아. 원래면 알파, 베타로 잡겠는데 내가 여기를 만약에 알파라고 잡으면 여기는 몇 알파가 되는 거예요? 3알파가 되겠지. 1대 같은 비율로 올라간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fx에서 x를 뺀 식 있죠? 얘는 여기하고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최고차항계수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3알파. 됐나요? 자, gx에서 x를 뺀 건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x 빼기 알파의 뭐? 제곱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fx랑 gx 다 뽑아낸 거 아니에요? 모르는 미정계수 몇 개밖에 없어. 알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fx랑 gx 더하라는 거지. 그럼 여기 더하기 x 넘어가고 여기도 더하기 x 넘어가면 얘하고 얘 더해봅시다. 그럼 더하면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x 마이너스 아니지 곱하기죠 미안. x 빼기 3알파 더하기 x 마이너스 4에 이거 일부러 이렇게 적겠습니다. 이렇게 적는 이유가 뭘까요? 전개 안 하고 동류항 묶으려고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뭘로 묶이죠?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이고 x 빼기 3알파에 요거 마이너스 4x 플러스 몇 알파? 4알파 해주고 뒤에 2x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안에 정리되면 x 마이너스 알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알파 플러스 2x 되겠죠? 그 다음에 얘 전개하는 게 낫죠. 그럼 전개를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럼 얘하고 얘 만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3 x제곱 더하기 알파 x 플러스 3알파 x 플러스 4알파 x 더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몇 x 2x 이렇게 되네요. 여기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가요? 그죠? 맞니? 그럼 이거 얘하고 얘 동류항이잖아요. 그럼 묶어주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뭘로 묶여요? 2로 묶이니까 2알파 플러스 1에 x 빼기 알파 제곱인데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고 0보다 크거나 같죠? 어떤 범위에서? 실수? 전체 범위에서. 그럼 뭔 말이에요? 이 식의 뭐가? 판별식.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3알파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플러스 1에서 얘 빼니까 알파 제곱 이렇게 되죠? 맞나요? 근데 이걸 만족하는 x좌표의 최소잖아요. 그렇지 않아? 점 P의 x좌표의 최소니까 어차피 점 P의 x좌표 내가 애당초 알파 잡았잖아. 그럼 알파의 최소 물어본 거죠? 그럼 이거 어디 집어넣어야 돼요? 근의 공식에 넣어야 돼요. 근의 공식 중에 작은 근이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로 가겠지. 작은 근이니까. b제곱만에 사이시 해주면 되죠. 아니면 억지로 완전 제곱식 만들든지 근의 공식 넣든지. 이해됩니까? 그럼 답이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3이 나옵니다. 어때요? 이거는 여기가 이제 한 칸 이것만 같다는 걸로 내분 표현을 갖다 썼을 뿐 그 다음부터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인수정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너 이차 함수식 거꾸로 뽑아내는 거 잘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합 문제로 내는 거야. 이런 걸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가 아마 이게 아마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야. 그 다음 넘어갈게요. 7번 보겠습니다. 이게 24년 1학기 기말고사 맨 마지막 문제였을 거예요. 이게 맞은 학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산으로 가는 문제가 돼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된다. 되게 특이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온다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x축 위에 점 4개가 찍혀 있습니다. A1, A2, A3, A4. 그럼 너 그림하고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연수 m에 대하여 am 플러스 1이라는 놈은요, an과 am 플러스 2를 몇 대 몇으로?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고요. B4의 x좌표와 저기 오른쪽 맨 위에 끝에 있는 거 있죠?
B4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은 50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50 이하입니다. 그때 OA1, A1, A2, A2, A3, A3, A4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있고 저 정사각형 4개의 넓이합을 대문자 S라고 했을 때 S값 나올 수 있는 거 다 구해서 더해보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읽었을 때 너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여기서 잘 봐야 돼요. AM 플러스 1은 AN과 AM 플러스 2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이라고요? N대 M이잖아요. 이 M은 고정이지만 얘는 바뀌어요. N은 고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일정 비율로 길어지는 게 아니야. 바뀐다는 거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N에다가 얘들아 지금 1 집어넣으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A2라는 게 A1이랑 A3을 몇 대 몇으로? 1대 M이잖아. 그죠? 이거 N에다가 몇 집어넣었을 때야? 1 집어넣었을 때요. 그럼 N이 몇일 때? 2 집어넣으면 얘가 뭘로 바뀌어? 왼쪽이 A3은 A2랑 A4를 몇 대 몇? 2대 M으로 해요. 이게 고정 비율이 아니라니까. 이거 고정 비율로 해가지고 계속 커지게 자르면 다 틀려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꼼꼼히 읽어. 이게 빨리 막 풀려고 하다 보니까 꼼꼼히 읽고 풀었는데 이게 좀 N만 고정이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N에다가 3 집어넣은 건 말이 안 돼. 왜 A5라는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N에 대입할 수는 1하고 2밖에 없는 겁니다. 맞죠? 자, 근데 봐봐. 지금 문제에서 너희한테 아마 좌표표면 줬을 겁니다. 주고 정사각형 계속 여러 개 그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고 뭐 또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또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건가? 내가 이런 느낌이죠. 맞죠? 봐봐. 여기가 5고요. 얘가 A1, A2, 여기가 A3, 여기가 A4고 여기 B4만 체크할게요. 얘들아, 지금 요 길이랑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거씩 잘 봐봐. A2는 얘랑 얘를 몇 대 몇? 1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A 몇은? A3은 여기랑 여기를 2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그쵸? 얘는 얘랑 아무 관련성이 없어요. 관련성이 없습니다. 얘랑 이 길이가 관련성이 있고 얘랑 이 길이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문제에서 모든 정사각형의 길이가 무슨 수래요? 자연수래요. 그쵸? 그러면 내가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그럼 A는 뭐야? 자연수죠. 여긴 내가 B라고 해볼게요.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대 M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B? M이 되겠지. 여기는요? 2분의 1 B M 제곱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이건 좀 약간 근데 되게 기분 나쁜 숫자가 돼 보이죠? 좀 정리하기 짜증난단 말이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좌표에 뭐? X좌표와 이 좌표 X좌표는 이거 다 더한 거 아니야? 그리고 Y좌표는 뭐야? 요거죠. 근데 요게 지금 현재 뭐랑 같아요? 이거랑 같잖아.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면 2분의 1이 없어져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BM 더하기 둘 더하면 BM 제곱이죠. 얘가 몇을 넘어갈 수 없다? 50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이해되니? 근데 A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잖아. 그럼 A 더하기 B로 묶이면 1 더하기 M 더하기 M 제곱 이건데 A보다 B가 길어야 됩니다. 일단
모든 오른쪽 갈수록 길이가 길다고 했으니까. 근데 얘들아, m이 1이 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오른쪽 끼는 게 더 길어야 된다니까. 그럼 m은 최소한 몇부터 되는 거야? 3부터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얘들아 3 대입해봐. 1 더하기 3 더하기 3, 3, 9 아니에요? 그럼 몇이야? 이게 13이죠. m에다가 3 넣었을 때. 이거 m에다가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4 더하기 4, 4, 16이니까 이렇게 되나? 그죠? 그럼 이러면 몇이야? 2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때부터 감이 오는 거지. 이거 m값이 3일 때랑 4일 때랑 오면 안 될 거야. 5가 돼버리면 1 더하기 5 더하기 뭐야? 25잖아요. 근데 A가 B보다 큰 자연수이기 때문에 B는 아무리 작아도 2부터란 말이야. 그럼 얘가 25 넘어가면 2 곱하면 50 넘어가지.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야? 첫 번째 M이 몇인 경우 제작은 3이 돼버리면 A 더하기 B에다가 이거 3대가 몇이어서 13이었죠. 얘가 50이거든요. 그치? 근데 B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수가 몇이라고? 2잖아요. 그럼 A는 자동으로 작아니까 1이 돼야 돼. 근데 B에다가 만약에 3 집어넣으면요. 13 곱하기 3은 몇이에요? 39죠. 아직 50이 안 넣었잖아. 그럼 이때 A는 몇 되는 거예요? 1도 되고 뭐도 됩니까? 2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M이 3일 때 1, 2 맞나? A 더하기 13B 1, 2 3, 9 39 잠깐만 M이 3일 때 1, 2 B가 3이면 A가 1, 2 되는 거는 2 대 3 B가 3이 되면 안 되나? 그러네. 일단은 가능한 건 적어놨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그럼 내가 지금 m이 3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때는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1대 3 되는 거고 2대 3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여기가 1이고 2였으면 여기서 넘어가니까 여기가 몇 되는 거예요? 숫자로? 3배하니까 6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넘어가려면 여기 있는 숫자가 2로 나누고 3을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m이 3일 때 b가 3이면 가능한지에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b가 만약에 여기 숫자가 홀수로 3이 됐어. 그지? 그럼 몇이야? 1대 3이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 몇 되는 거예요? 9대죠. 근데 여기랑 여기가 몇 대 몇이야? 그러면 이제 2대 3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버려? 자연수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좀 걸을 수 있는 거냐면 애당초 1대 m이고 1대 m이고 여기가 이제 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m 자체가 홀수가 돼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애당초 홀수가 되는 게 아니라 b 값 자체가 홀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나중에 구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m이 몇인 경우 4라면 a 더하기 b에다가 4 들어가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16이니까 여기 21이잖아요. 그럼 b가 몇일 때? b가 2가 돼버리면 여기 몇이 되죠? a는 몇 돼요? 1 되는 거 맞죠? 맞니? m 4일 때 들어가고 맞으니까 또 있나요? 좀 헷갈리네.
b가 무조건 짝수가 되어야 되는 고정으로 a가 1이랑 b가 2인 경우 a가 1인 경우랑 b가 2.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럼 두 개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로 계산하고 얘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거 가지고 숫자로 그냥 해버리는 게 낫죠. m이 3일 때 여기가 1, b가 2. 그럼 m이 3이니까 1대 3이니까 여기 몇 대요? 6대죠. 2대 3이니까 여기 몇 대요? 9대죠. 그러면 넓이 합은 1 더하기 4 더하기 36 더하기 99, 81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면 몇이에요? 이거 42고 82고 122인가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122가 나오고요. 두 번째 122 적어놓고 m이 몇인 경우? 4인 경우 1, 2죠. 그러면 1, 2 잡고 4니까 여기가 몇이 돼요? 1대 4니까 1대 2로 바뀌는 거고 그럼 몇이야 여기? 8이죠? 그러면 몇이에요? 16이네요. 그러면 1 더하기 4 더하기 88, 64 더하기 16제곱 256인가요? 그죠? 그러면은 얘 두 개 먼저 더하면 몇이죠? 320 더하니까 325인가요? 그러면 325랑 122를 더하니까 744, 447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조금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시간 내에 절대 못 푸는 문제긴 한데 이거는 뭐 특별한 뭐 도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침착하게 제일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나왔을 때 꼼꼼히 읽고 풀면은 풀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희가 문제를 잘못 해석하면 못 푸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R은 볼게요. 자, OA 길이 6,0, OB 길이 0,4. 지금 좌표, 길이 줬는데 내가 그냥 좌표화 시킨 거예요. 왜냐면 여기 수직돼 있고 왠지 좌표화 시켜야 될 것 같은 느낌 들어서. 근데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순서 잘 봐야 돼요. OA, AB, BO입니다. OA, AB, BO. 왜냐면 내분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내분할 때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OA를 T 대 1 빼기 T이기 때문에 걔는 이제 뭐 내분 공식 써가지고 좌표가 나오기 어차피 Y좌표는 0일 거니까 X좌표만 뽑아서 쓰면 되겠죠. 그 다음 A, B를 또 T 대 1 빼기 T이기 때문에 내분 공식 쓰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너희가 마지막 할 때 많이 실수하거든요. 마지막이 BO란 말이야. 근데 이걸 또 OB라고 적은 다음에 T 대 1 빼기 T 하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그 방향이 중요하다고. BO랑 OB 그게 달라요. 내분이. 그럼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 좌표 표면을 옮긴다고 한 다음에 좌표화 시키면 P랑 R이랑 Q가 다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겠니? 근데 이거 못 찾는 거예요. 저 안쪽에 있는 삼각형 가지고 저 색칠된 삼각형 넓이가 몇이 되게 만드는 겁니까? 4되게 하는 거죠. 근데 자 여기서 그럼 너희가 아마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너희 지금 P좌표 빨리 찾아봐. P좌표. 어차피 X좌표 가지고만 T 대 1 빼기 T잖아. (0) 6 T 대 1 빼기 T니까 어차피 분모는 합하면 1 되는 거고 분자는 6T네요. 그죠? 그래서 A는 그러니까 P좌표가 6T, 0입니다. A가 6, 0이니까. 그 다음 Q좌표는요. Q좌표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6, 0, T 대 1 빼기 T. 그 다음 0, 4, T 대 1 빼기 T 해가지고 암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펜 떼고 적어야 돼요. 그럼 Q좌표도 T에 관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너희가 펜 대고 풀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거 시간 제곱은 풀어요. P좌표가 6T, 0이고요. Q좌표는 내분 공식 집어넣어 정리하면 6의 1 빼기 T, 4T가 돼요. 그 다음 마지막 R좌표는요. 0, 4의 1 빼기 T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지금 세 점 좌표가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꾸며졌죠? 그럼 여기서 너희가 이제 생각이 들어야 돼. 저거 가지고 저 삼각형 넓이 몇 대게 한다? 4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로 풀래요? 뭘로 풀래요? 신발끈이 더 안 좋아요, 이거. 이게 신발끈은요, 새 좌표가 깔끔하게 숫자로 떨어질 때 쓰는 게 좋은 거고, 이게 왜 신발끈을 비추하냐면, 신발끈을 써버리면은, 생각해봐. 6T형, 6, 1 빼기 T, 4T, 0, 4에 1 빼기 T 한 다음에 또 6T랑 0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2분의 1 씌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곱한 건데, 맞나? 곱한 거하고 또 이렇게 곱한 거겠죠. 근데 그런 식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게 4다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좀 짜증나져요, 이게. 근데 이거는 오히려 뭐가 편하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이어도 여기 찍히고 뭔가 어디 찍힌 거야? 여기 찍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좌표를 구했죠. 여기 위에 높이 몇이야? 4고 여기 6 아니에요? 그럼 저 삼각형 넓이 몇이에요? 6, 4, 24, 이는 12죠. 12잖아. 이 삼각형 넓이 몇이라고? 4잖아요. 그럼 바깥쪽 사이드에 있는 세 개 삼각형 넓이 합이 몇이 되면 돼? 8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외부에 있는 삼각형 합구하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빠릅니다, 이게. 왜냐면 어차피 요 길이 있잖아. 요 길이는 뭐에서 못 뺀 거예요? 4에서 요거 뺀 거 아니에요? 그럼 4에서 4 빼기 4t를 빼버리면 이 길이가 4t가 돼요. 그럼 이상학형 넓이는 4t에다가 이거 x좌표 곱한 거 2분의 1이지. 얘는요,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 2분의 1이죠? 얘는요, 요 길이에다가 이거 y좌표 곱한 다음에 2분의 1이란 말이야. 이게 훨씬 빠릅니다, 이게. 절대값이 씌워서 안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신발끈 공식은 얘들아, 사선 공식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강력하긴 한데, 세점좌표 이렇게, 세점좌표 전부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사선 공식이 더 복잡해질 때도 있어요. 차라리 그냥 좌표 해가지고 빼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다 해보세요. 너희 어차피 오늘 복습할 거잖아요. 다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더 쓰는 게 좀 더 빠르구나. 계산이 좀 더 심플해지는 거 이건 너희가 직접 느껴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말로 설명하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얘들아 좀만 힘들어 참아요.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첫날이라서 좀 일찍 끝내려고 했거든요. 우리 형우가 자꾸 힘들어해가지고 3시까지 하려고요. 이런 이제 집에 갈 때 세종고 친구들 야 이 새끼야 씨발 연대치기 농담이야. 좀 일찍 끝내긴 할 겁니다. 선생님 저 오늘 아침 10시부터 강의해가지고 힘들긴 해요. 선생님 오늘 아침 10시에 강의가 있는 게 아니고 특강은 아니고 그냥 보강이었어요. 고3 학생 한 명이 저를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원래 아침 일찍 잘 안 일어나거든요, 선생님이. 굳이 아침밥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선생님 그냥 푹 자고 한 10시에 일어나는 편이에요. 좀 일찍 일어나면은 뭐 9시? 이제 선생님 어제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선생님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나 내일 아침 먹고 좀 일찍 나갈 거니까 한 8시쯤 깨워줘. 이게 일어나긴 하겠지만 못 일어나면. 그래서 이제 선생님 어머니가 왜? 아침 특강도 해? 더 많이 벌겠네.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아침 특강 아니고 보충이라고 하니까 괜찮아 안 뺏어가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특강 같은 거 보면 어머니 용돈 드리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순간 어이씨 돈 뭐 사고 싶은 거 있으신가 싶기도 하고. 자 봅시다. 자 이게 9번 문제는요 양지고 기출문제죠. 이게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을 했어요. 변형을 했는데 문제 좀 읽어볼게요. 좌표 표면위에 2점, 마이너스 1,0, 1,0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 C가 있습니다.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K. 근데 K가 이제 기울기가 이제 양수긴 한데 1보다 작아요. 그런 직선이 원 C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을 점 P라고 할 때 선분 AP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Q, 그다음 선분 BP와 선분 OQ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이때 삼각형 ABP의 넓이가 삼각형 OBR 넓이의 2분의 5배일 때 M 대 N 값을 물어봤습니다. 이게 잘 들어요. 이게 양지고에서 양지고 시험 문제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학교에서 뭐뭐 낸다고 찝어줍니다. 프린트를 배포하든 부교재가 있든 간에 뭐뭐뭐 낸다고 찝어줘요. 근데 이게 모의고사 기출문제거든요. 근데 원본 문제는 뭐냐면 너희 중간에 저기 M 대 N 보이죠? 원본은 그냥 3대 1이라는 숫자로 적혀 있어요. 원본은. 그러고 나서 구하는 게 뭔지를 오히려 넓이가 몇 배인지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렵습니다. 원본은. 조금 생각하는 구조가 있긴 하지만. 근데 갑자기 그 1대 3을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M 대 N이라는 미지수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애들이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똑같아요. 풀어본 문제인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풀렸다고. 이런 게 어려운 거라니까. 이런 게. 이 문제에다 지금 안 할 거거든요. 이거는 오늘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잖아요. 수요일이구나. 미안. 우리가 월수 수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월에 끝나는 건가? 맞잖아. 그러니까 수월에 끝나요. 근데 이 마지막이 아마 너희가 뭐 개학 직전에 월요일일 텐데 혹시 세종고학생들 그 전에 기숙사 기사하니? 알죠? 방학 개학하기 전날 기사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월요일 수업을 만약에 당겨서 할 수 있으면 당겨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월요일 수업을 뭐 금요일에 한다든지 만약에 내가 금요일에 한번 수업한다고 하면 못 오는 사람 있어요? 금요일에 무슨 스케줄 있는 사람? 나중에 물어볼게요. 나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수월인데 마지막 월요일 수업을 그 전주에 뭐 금요일이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뭐 그런 건데 이거는 이 9번 문제만큼은 내가 지금 왜 안 푸는 거냐면 너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업을 해줄게요. 왜냐면 이거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렵고 너희가 좀 머리 터지게 고민해 본 다음에 해서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서. 10번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아까 푼 문제랑 비슷하긴 해요. 아까 우리 몇 번 풀었지? 어딨냐? 5번 풀었잖아요. 5번. 5번 무게중심 했던 거 보여요? 근데 5번은 그림이 있죠? 10번은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 그림 찍어보면 돼요. 그림 찍어보고 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빨리 해볼게요. 지금 그림이 어차피 0,4하고 몇 콤마면 0,8,0이잖아요. 그럼 대충 이중에다가 8,0 찍고 이거 절반 길이가 이쯤 돼가지고 0,4겠지. 맞니? 그럼 0,4가 여기가 A잖아. 여기가 B죠? 8,0 여기 B.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AC랑 BC 길이가 만족한대요. 점 C가. 그러면 AB에 무슨 선이에요? 무슨 선? 수직 이등분선상에 C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뭐 대충 여기 C 찍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AC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문제에서 AC랑 BC를 1대3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대3 내분이니까 몇 등분 해야 돼? 4등분 해가지고 1대3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네. 맞니? 그래서 여기를 이제 P하고 Q라고 잡는 거고 이때 삼각형 CPQ의 무슨 중심? 무게중심을 뭐라고 하는데 G라고 했죠. 근데 무게중심이 공교롭게 아까 여기 우리가 4등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중점 찍은 것을 이렇게 이어버리면 여기가 무게중심 되는 거 아니에요? 맞지? 2대 1 돼야 되니까.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를 지금 내가 4등분 때린 거니까 이해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길이? 요 길이가 딱 몇이래요? 루트 5래. 그럼 이거는 뭐 몇 대 몇 할 필요도 없지. 하나 한 칸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 길이 몇이에요? 2루트 5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기 중점 좌표 몇이에요? 4,2죠. 그치 얘들아? 근데 얘들아 이 직선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이 요거의 수직 기울기는 몇이에요? 기울기 2죠.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이라고? 2 루트 5잖아요. 기울기 2짜리에선 1, 2 루트 5란 말이야. 그럼 가로 길이가 몇이라는 소리야? 2. 세로 길이 몇이라는 소리야? 4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이 좌표에서 x좌표 2 더하면 몇? 6. y좌표 4 더하면 몇? 얘가 C라고요. 이렇게 찾는 게 제일 빠르다고. 그거 아니면 너희 또 이거 뭘로 잡겠어? 또 알파, 베타 잡은 다음에 이거 기울기가 2다랑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다. 이루트 해가지고 두 개 연립해서 푼단 말이야. 그거보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라이트해요. 식이 구조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푼 문제랑 똑같죠? 똑같은데 그림만 안 그려졌을 뿐. 근데 이런 거 빨리 풀어야 된다고. 이런 게 약간 중난이도예요. 중난이도. 조금만 생각하면 빨리 풀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수업 때 언급한 내용으로 대체할게요. 너희 당황할 바가 내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종촌 건데 자, 작년 종촌에서 애들이 이제 헉한 거예요. 갑자기 뭘 내버렸어? 수심을 내버렸어. 수심 원래 진짜 잘 안 내거든요. 근데 수심 나오면 내가 어떡하라고? 마주보는 변의 수직 기울기 찾아가지고 직방 두 개 세운 다음에 교점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H좌표가 구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H좌표를 구한 상태에서 HBC 넓이 찾는 거는 그 다음부터 너의 결정 자유입니다. 신발끈을 써도 되고 정과 지선 써도 되고 아니면 얘가 만약에 특수한 기울기가 나온다고 해버리면은 기울기의 비율로 해가지고 구하는 게 뭐 빨리 구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 문제는 그걸로 구하는 게 좀 편하긴 해요. 왜냐면 너희가 이게 문제 푸는 과정에서 12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와요. 12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럼 그거의 수직 기울기는 뭐야? 1이잖아요. 그러니까 HM이 이제 높이로 갖다 쓴다고 해도 기울기가 1짜리잖아. 그지? 기울기가 1이면 1대1 대 루트 2 비율 써가지고 길이 찾는 게 조금 빨라지긴 해요.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건 말로만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5년 상상고 문제죠. 그죠? 2,2랑 6,5가 있어요. HU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PA 길이 빼기 PB 길이의 최대값 찾으라고 했죠. 답 뭐예요? AB 길이입니다. 일단 상상고 문제 내가 이게 다운받아서 봤거든요. 얘네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객관식이 하나도 없어요. 20 몇 문제가 다 주관식입니다. 되게 재밌더라고. 이거 풀이과정 적어야 돼요. 이거 풀이과정 안 적고 답만 적으면 아마 틀리다고 할 텐데 이거 풀이과정이 좀 짜증나긴 합니다. 삼각형의 성립조건으로 증명하는 건데 내가 예전에 아마 본반 수업에서는 설명했을 거예요. 설명해줬고 나중에 고쟁이 문제 풀 때 한 번 더 설명하긴 할 거거든요. 일단 내용적인 것만 일단 알고 있으세요. 어차피 세종지역이 서술형을 내는 게 아니라 단답형으로 답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고정점을 둔 상태에서 어떤 직선을 움직이는데 PA 빼기 PB의 절대값의 최소값을 최대값을 찾으라고 하면 근데 여기 밑에 필기하세요. 이때 P 있잖아요. 이때 P가 어디 움직인다고 했어? 어디 위로 움직이는 점 P예요? X 위로 움직이는 점이잖아요. P 찾으라고 하면요. A, B 직방 찾은 다음에 X절편 찾으면 됩니다. 만약에 P가 X축을 움직이냐 아니라 어떤 직선을 움직인대. 어떤 직선을 움직인대요. 그럼 뭐 찾으면 돼요? A, B 직방 찾은 다음에 그 직선의 교점 찾으면 돼요. 그리고 P, A, B 절대값, 요거의 최대값은 어차피 A, B로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그 오른 거 볼게요. 13번인가요? 자, 이것도 어렵진 않은데 니네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봐가지고 틀려가지고 너희가 중학교 때 내각 있죠? 내저번 배우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트 공식 있죠? 흔히 얘기하는 하트 공식. 난 이게 왜 하트 공식인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애들이 하트 공식이라고 하니까 하트 공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D라고 하면 A, B 길이 대 AC 길이는 뭐 대 뭐예요? BD 대 CD잖아요. 그치? 근데 너희가 중학생 때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비율도 배우지만 외각의 이등분선도 해요. 까먹어서 문제인 거지. 외각 이등분선 기억해 혹시? 기억해? 이렇게 이크지크?
그래 있으면 요 각의 외곽이 여기죠. 그럼 여기 외곽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쭉 그려요. 여기에 연장선 하고 만난 걸 D라고 했을 때 그럼 각도가 이렇게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때 AB 길이 대 AC 길이 요거 대 요거는 뭐 대 몇일까? BD 대 CD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이 문제 못 풉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내각의 이등분선으로 문제 푸는 거는 하도 많이 푸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식은 똑같거든요. 그럼 이거 이 문제에 적용하면 얘들아 A 기준 외곽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빨리 뭐 찾아야 돼요? AB 길이하고 무슨 길이? A 지금 봐봐. 너희 문제를 보면 어찌 보면 이좌표하고 이좌표하고 이좌표 줬잖아. 근데 여기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빨리 요 길이 찾고 요 길이 찾는 거지. 왜냐면 이거 대 이거는 얘 대 얘잖아요. 근데 AB 길이 찾으면 마오, 1이랑 7,6 사이의 거리 몇이에요? 가로 길이 12고 세로 길이 5잖아. 5 대 12 대 13 아니에요? 그럼 요 길이가 13 나온단 말이야. 지금 너희 있는 그림으로 봤을 때. 너희 그림에 이제 환산을 시키면. 그 다음에 뭐야? AC 길이 몇이에요? 5네요. 그죠? 그럼 여기가 13 대 5잖아.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라는 소리야? 8 대 5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분이 좀 더 편하잖아. 솔직히 외분보다는. 그럼 여기 문자 잡은 거 적은 다음에 얘랑 얘를 몇 대 몇으로 8 대 5로 내분하는 좌표가 3,3이다 풀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생소할까봐 지금 내가 이거 뽑은 거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각의 이등분선 내각 쪽에 있는 건 너희가 잘 푸는데 외곽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보라고 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당황할까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볼게요. 서울에 있는 중앙대 부속고 문제입니다. 딱 봐도 풀기 졸라 싫게 생겼죠? 그렇지 않아요? 아 그냥 이거 보면 막 즐거워요? 그냥 시험지 받아가지고 하면 쭉 넘겼는데 맨 뒤에 이런 거 딱 박혀있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아, 딴 거 풀어야겠다. 이 생각 아니야? 근데 이 문제도 지금 내가 풀면은 시간 오버돼가지고 이것도 아까 푼 것처럼 너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문자가 너무 많이 등장해요. 일단 문자가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문자에 대해서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일단 이 문제 풀 때 도움되는 조건이 뭐냐면 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2차 함수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요런 직선이 있고 얘랑 평행한선을 이렇게 접하게 만들었습니다. 얘랑 평행한선 뭐하게 만들었다고? 접하게. 너희 책상에 보면 여기 교점 A라고 해놓고 여기 교점 B라고 해놨잖아요. 그리고 여기 접점이 사실 P거든요. 문제 읽어보면. 얘랑 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P는 A와 B의 중점입니다. X좌표가 있고 여기가 있었을 때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안 보이지만 여기가 접점이 여기가 딱 여기와 여기의 중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어긋난 선이 있어. 근데 이 두 점 가지고 만들어진 이 기울기하고 평행한 직선 가지고 접선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접선의 접점에 요 접점 좌표가 뭐가 된다? 여기와 여기에 뭐가 된다? 중점이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알겠죠? 그래서 이건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또 평행한 거 그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문제에서 이좌표랑 이좌표 X좌표 더한 거 4개 다 더하래요. 근데 어차피 이거 두 개의 중점이 누구라고? 접점 좌표죠. 이거 두 개 어차피 이거 접점 좌표잖아. 그럼 이거 몇 배 하면 돼? 4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으면 도움 됩니다. 알겠죠? 뭐 작년 한솔고 같은 경우는 이거 모르면 못 푸는 문제 내기도 했어요. 이 문제 풀 때 해석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언급한 두 문제 있잖아요. 그것만 좀 다음 주 여기까지 좀 꼼꼼하게 고민해 오시고요. 여기까지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걸 나눠줄까 하다가 내가 지금 이거를 아직 전부 다 검토는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오타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다른 개념이 좀 깊게 들어가 있으면 다음 시간에 안 다루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습 여기 있는 건 다루니까 예습용으로 주긴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내용 수업 내용 잘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음번에 같이 고민하고 풀어보자 하는 문제 두 문제 있죠. 그건 좀 깊게 고민해 보시고 각자 본반 숙제 꼼꼼히 하시고 그 다음 직선의 방향식 두 번째 프린트 준 것도 예습할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 예습해 보세요. 확실히 앞쪽이 세종기출이고 뒷번호에 있는 게 강남기출이거든요. 강남기출이 훨씬 더 어려운 게 느껴지긴 할 겁니다. 겹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1회차 여기까지 할게요. 2회차 때 혀가 못 오죠? 못 오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삐빅.